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들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빨리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오시면 특별히 더 잘해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제 알겠죠? 자, 게시판에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요. 제가 미리 올려드린 교재가 있어요. 안 어려운 5분 비문학이라고. 자,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될 상황이어서 좀 지나치게 어려운 건 배제하고 무난하게 연습할 수 있는 지문들, 비문학 지문 30개 모아놨고요. 그 중에서 우리 수업 때는요, 7번, 8번, 9번 지문. 자, 각각 오늘 공부할 물의 열팽창, 그리고 안구일구의 원리, 이타성과 도덕성의 관계, 이 지문들은 좀 자세히 같이 수업 때 실시간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살펴볼 거고요. 미리 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앞에 1번부터 6번 지문은 여러분 제가 과제로 부여해 드리고, 자, 이 지문들 설명이 끝난 다음에 빠르게 수업 때 문제를 해설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감 있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해답을 수록하지 않았어요. 좀 미리 풀어보시고 같이 수업을 통해서 정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7번 지문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화학 지식과 관련된 과학 지문인데요. 미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화면에 지문을 띄워놨어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정신 차리시고요. 미리 인쇄한 교재를 보시거나 칠판에 글을 읽으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단락. 우리 글을 처음 접할 때 제가 권하는 태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음 급해서 1번 문장, 온도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물질은 팽창한다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 이렇게 너무 급하게 빠르게 미리 정리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뒤에 내용에서 이 사이에 들어갈 팽창의 이유나 원리를 설명할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곧바로 정리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무리가 되면은 한 번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보잖아요. 뒷부분에 팽창의 원리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에도 부합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들 사이가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떤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이것 때문에 물질이 팽창하는 거고, 이 팽창을 다른 말로 그 물질의 부피가 커지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 잘 보이시죠? 자, 이 정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해요. 화면에서 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저 손 선생이니까 손만 잘 보이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울게요. 첫 문장에 꽤 의미심장한 단서가 있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대부분의 물질은 팽창한대요. 그럼 우리가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대부분의 물질은 이러하다. 자, 다음 내용에서는요, 대부분의 물질이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했을 때 그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대부분이라는 말을 굳이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뒤에는 예외적인, 즉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오히려 부피가 줄어드는 예외적인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거거나 요거거나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예상을 한 다음에 예상대로 전개가 되는지 다음 부분을 통해서 맞춰볼게요. 자, 열팽창의 개념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5번 문장,
어떤 물질들은 오히려 수축한다. 두 번째 예상이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자, 온도가 올라갈 때 오히려 부피가 작아지는 수축하는 물질, 예외적인 물질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음의 열팽창이라고 하니까 그럼 보편적인 현상은 양의 열팽창이겠네요. 그런데 6번 문장 보시면은 이런 예외적인 현상은 한정된 크기와 온도 범위에서 그리고 그 대표적인 물질이 물이다 라고 했네요. 물이 0도씨에서 4도씨 온도 구간에서는 음의 열팽창을 한다. 즉 온도가 올라갈 때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대요. 자, 정리해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단순한 정리는 일반적인 물질과 물을 대비해서, 자, 일반적인 물질은 양의 열팽창,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 커지는 거. 그런데 물은 음의 열팽창, 온도가 올라갈 때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 거. 그런데 이런 음의 열팽창은 0도씨에서 4도씨라는 특정한 구간에서만.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죠? 있는 그대로 정보를 옮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신경 써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물이라는 물질이 항상 예외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런 특정한 온도 구간에서만. 그러면은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양의 열팽창을 하는 구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이거 지우고요. 일단 물이라는 물질 하나만 설정을 해서, 자, 그 다음 온도 구간에 따라서 0도씨에서 4도씨의 구간을 만들어서 이 구간에서만 특별히 음의 열팽창을 하고 다른 구간에서는 보편적으로 양의 열팽창을 한다. 뭐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물이 항상 무조건 예외적인 게 아니다. 물이라는 물질이 특정 온도 구간에서만 예외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이후의 내용 전개를 예상해 보면, 자, 우리 양의 열팽창을 하는 이유는 설명이 됐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간 거리가 멀어져서. 그러면은 이 특정 구간에서 음의 열팽창을 하는 이유도 설명이 돼야지 뭐 제대로 된 과학 지문이겠죠. 비교해 보면 이래요. 발치우고. 자, 또 적어볼게요. 일반적인 양의 열팽창은 온도가 올라갈 때,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사실 과학적으로는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 온도가 올라가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하튼 이게 부피 증가의 원인인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음의 열팽창은 과연 어떤 원리와 이유 때문일까? 얘는 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 바로 빈칸으로 두고 무슨 이유 때문에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 걸까? 자, 이 빈칸에 위치할 정보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겠죠. 자, 이게 설명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해야 돼요. 자, 지우고요. 자, 그런데 바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네요. 자, 추운 겨울철에 강이나 연못에 물이 얼는 것을 보면 표면은 얼었는데 얼음 밑에 물은 얼지 않는 걸 흔히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질문의 형식으로 왜 물은 표면에서부터 어는 걸까? 이게 물이 음의 열팽창률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자, 보시면 우리는 물이 특정 구간에서 마이너스 음의 열팽창을 한다. 이 정보는 확인했어요. 특정 구간에서 0도씨에서 4도씨 구간에서. 자,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는 요것의 이유예요. 이게 무슨 이유와 원리 때문일까? 자, 그런데 지문에서 곧이어 소개한 건 얘의 이유와 원리라기보다는, 자, 물이 표면부터 어는 거, 이게 음의 열팽창, 마이너스 열팽창과 관련이 있대요.
물이 표면부터 얼기 때문에 음의 열팽창을 하는 게 아니겠죠. 음의 열팽창률을 가지니까 표면부터 어는 거겠지. 즉 이것의 결과를 먼저 소개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결과를 먼저 설명했다. 특정 구간에서 음의 열팽창률을 갖기 때문에 강이나 연못의 표면부터 얼음이 형성된다. 자, 이때 다음 부분에서 한참 이제 요 원리와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무슨 관련인지. 그래도 우리는 얘를 계속 궁금해하면서 다음 부분을 읽어야 근본 원리에 관심을 가는 독해가 되는 거죠. 뭐 일단 요거 이해해봐야겠죠?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자, 따뜻하던 물이 식을 때 물속에서 대류라는 현상이 관련되나 봐요. 기억해보고요. 자, 수온이 4도씨 이상일 때 물의 부피가 더 커져서 즉 밀도가 작아서 잠깐 여기서 우리 상식 점검 한번 해보죠. 밑줄 좀 보일까요? 자, 물의 부피가 더 커져서 즉 밀도가 작아서. 자, 우리 기출 정리하다가 종단 속도의 원리 지문에서 우리 밀도의 개념을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때 공부한 기억이 없다면은 부피가 더 커져서 즉 밀도가 작아져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는 밀도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식을 이용해서 더 정확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밀도는 기억나시죠? 이제 당연한 상식이죠? 어떤 물질의 질량을 단위 부피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진다. 요거 두 개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정하다는 걸 전제로 여기서는 그렇죠. 요 질량이 일정한 값이라는 걸 전제할 때 요게 일정하다는 걸 전제할 때 부피가 커지면은 반비례해서 밀도가 작아지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지. 뭐 질량은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밀도가 크다 작다 밀도가 크다 작다 요거 일상적인 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밀도가 작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원리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4도씨 이상일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4도씨 이하일 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요 4도씨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온도였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 0도에서 4도씨 구간에서 물이 음의 열팽창을 한다고 확인했어요. 그때 4도씨라는 온도가 어떤 기준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17번에 근본적인 전제 물의 표면과 맞닿은 쪽이 더 온도가 낮다는 걸 전제로 이런 현상을 설명한대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밀도와 부피의 관련성 우리 이런 상식적인 공식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도씨라는 기준 자 이거는 그래프로 설명하기에 좋은 요소인 것처럼 보여요. 해볼게요. 보이시죠? 자 우리 X축을 온도로 설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열팽창률도 좋고요. 저는 부피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0도씨와 4도씨가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원점을 0도씨라고 설정하고요. 여기 4도씨를 설정해 볼게요. 자 이때 4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양상이 변하겠죠. 아하 우리는 이 구간에서 자 온도가 올라갈 때 오히려 부피가 감소한다.
그게 이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즉 이 구간에서는 물의 부피가 이렇게 온도 증가에 반비례할 거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 4도씨는 물도 다른 물질처럼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4도씨 온도가 물의 뭐가 최소? 이 부피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부피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질량이 일정할 때 그만큼 같은 부피일 때의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즉 4도씨일 때, 이게 4도씨일 때 물은 부피는 최소가 되고 그에 반비례해서 밀도가 최대가 되는, 우리 밀도가 최대라는 건 일상적으로 쉽게 무거운 물질이 된다. 이때 물이 가장 무겁다. 자, 이런 정리 가능하시죠? 그러니까요. 물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니까 온도에 따라서 무게가 변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볼까요? 지우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자꾸 화면에서 사라져요. 얘도 지워보고요. 우리 이런 공간 속에 가득 담겨있는 물을 설정해 보자고요. 자, 뭐 온도, 우리 일반적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이게 뭐 10도일 때, 여기 뭐 6도일 때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10도씨의 물이 부피가 더 커야죠.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물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였어요. 즉, 물 분자들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 얘는 이렇게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때 같은 부피로 설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뭐 요만큼과 우리 요만큼이 같은 부피라고 해보죠. 그럼 같은 부피 안에는 6도씨의 물이 더 많은 분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얘가 질량이 더 크다, 그래서 밀도가 더 크다, 같은 부피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낮을 때 더 무거운 물이 되는 거죠. 자, 이 지식을 대비와 함께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17번 문장의 전제를 깔고, 자, 이게 각 연못의 표면이에요. 자, 표면과 가까운 쪽이 더 차갑다는 걸 전제로, 자, 지금 영하의 날씨, 영하 10도의 날씨를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물은 영상 10도에서 출발해 볼게요. 자, 제가 대류를 설명해야 돼요. 자, 당연히 차가운 쪽과 가까운 쪽에 있는 물이 먼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요. 전체가 10도였지만 온도가 내려가서, 자, 아래쪽은 10도지만 위쪽은 9도가 됐어요.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빠른 전환이 가능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10도씨의 물이 더 가볍고 9도씨의 물이 더 무겁겠죠. 온도가 낮을 때 부피가 감소하니까, 부피가 감소하면은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거운 물, 이게 가벼운 물이 돼요. 그럼 당연히 가벼운 물이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자,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자, 교체, 위치를 바꾸게 돼요. 바꿔, 그래. 아래쪽에 9도씨의 물, 위쪽에 10도씨의 물. 자, 그러면은 이제 표면의 물이 차가워져야죠. 차가워, 9도가 되고, 차가워, 8도가 돼요. 그러면은 또 이게 더 무거운 물이 됐어요. 이해되죠? 또 자리를 바꾸는 대류가 발생을 해요. 바꿔, 그래. 그래서 아래쪽에 8도씨의 물, 5도씨,
위에 9도씨의 물이 올라와요. 자, 계속 반복하겠죠? 이제 9도씨의 물이 표면에서 차가워져요. 8도가 되고 7도가 되면은 이제 더 무거운 물이 됐어요. 바꿔, 그래. 자, 이제 8도씨의 물이 또 차가워져요. 7도가 되고 6도가 되면은 더 무거운 물이 되어서 바꿔, 그래. 자, 과정 이해되죠? 이걸 계속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또 7도씨의 물이 차가워져요. 6도가 되고 5도가 돼요. 그럼 5도씨의 물이 6도씨의 물보다 부피가 더 작으니까 더 무거운 물이 되어서 또 위치를 바꿔요. 그래.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6도씨의 물이 차가워질 차례예요. 5도가 되고 4도가 됐어요. 4도. 중요한 4도가 됐어요. 4도씨의 물이 더 무거워요. 바꿔. 그래. 자, 이제 5도씨의 물이 차가워져요. 4도가 되고 3도가 됐어요. 바꿔. 어우, 싫어.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봤잖아요. 여기 잘 보이실까요? 자, 그래프 기억나죠? Y축을 부피, 온도라고 했을 때 요 4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물의 부피가 이런 경향성을 그렸어요. 이 4도씨는 부피가 가장 작은 물이에요. 오히려 3도보다 4도가 부피가 더 작거든요. 이게 가장 무거운 물인 거죠. 그래서 4도씨의 물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리도 안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하다가 0도씨가 되어서 이렇게 얼음 형성. 자, 이게 바로 4도씨의 물이 가장 부피가 작다, 가장 무겁다. 물은 0도에서 4도 구간에서 음의 팽창을 한다. 그 사실과 물의 대류를 이용해서 표면부터 얼음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자, 시험 보는 실시간에 가능하실까요? 이게 빠르게 가능하려면은 자, 이런 그래프의 형식으로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빠르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적어요. 우리 밀도와 부피의 관계. 자, 이걸 상식으로 갖추고 있어서 빠른 전환이 가능해야죠. 어떤 전환이요? 부피가 작다, 밀도가 크다, 무거워진다. 이런 전환이 빨리 가능해져야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근데 우리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정작 궁금해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0도에서 4도씨일 때 음의 열팽창을 하는지 그 근본 원리는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요. 계속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죠. 자,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했던 게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가 되네요. 그러면 물의 밀도는 왜 4도씨에서 가장 클까? 왜 하필이면 4도씨에서 부피가 제일 작을까? 같은 질문이죠. 자, 읽어볼게요. 물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커지는? 물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커지는? 밑줄 쳐볼까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커지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음의 열팽창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했잖아요. 온도가 증가할 때 오히려 부피 감소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 커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이 예외적인 물질이다 라고 정리하기보다는 물이 특정 온도 구간에서만 예외적이다 라고 정리했던 거예요. 지금 이 진술은 0도에서 4도씨가 아닌 일반적인 물의 부피 변화를 설명한 거예요. 물도 보편적인 물질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하면은 부피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냉각될 때 형성되는 얼음 결정이 또 하나의 변수로 얼음 결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해서 일단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얼음 결정은 0도씨에서 거시적 규모로 확장되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얼음이 커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얼음 결정은 수온이 10도씨 이하가 될 무렵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요게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얘기였네요. 자, 우리는 물이 0도씨에서 언다, 고체가 된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0도씨부터 뿅 얼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도가 점점 내려갈 때 10도씨부터 미세한 얼음 알갱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래요. 자, 따라서 수온이 0도씨부터 증가함에 따라서 물속에 있던 얼음 결정이 녹아서 부피가 감소하는 반면 부피 감소, 이게 음의 열팽창이었는데 얼음 결정이 녹는 거랑 관련을 시키네요. 자, 반면 물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물의 부피는 증가한다. 자, 부피의 감소는요, 얼음 결정이 녹는 거랑 관련이 있고요. 부피의 증가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랑 관련이 있대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전에 기출 문제에서 봤던 내용 정리가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자, 기억나실 거예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 반대로 발수 방정식 지문 기억나시죠? 자, 한번 기억해 볼게요. 거기 핵심 원리가 이거였거든요. 핵심 원리가, 자,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따지는데,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따지는데, 압력이 증가할 때, 자, 과연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압력, 부피.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반비례하는 양상이 이상적인 기체였고, 실제 기체는 좀 이런 식의 개형을 그렸던 그래프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압력이 증가할 때 어떤 구간에서는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크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작아지기도 했어요. 자, 그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로 상반된 경향을 지닌 두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때 어떤 현상의 경향성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은 자연스럽게 부피가 감소해요. 자,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경향성, 이상기체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두 가지 경향성이 동시에 증가해요. 하나는 분자 사이의 인력,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더 커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밀쳐내려는 반발력이 커지기도 해요. 이건 아주 가까운 거리일 때 급격히 커지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인력은 이상기체보다 실제 기체의 부피를 더 가깝게 만드는 요소였고요. 부피를 작게 만드는 요소였고요. 반발력은 이상기체보다 실제 기체의 부피를 더 크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경향성의 힘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전체의 결과가 달라지는, 기억나시죠? 자,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지 않을 때에는 이 인력의 영향이 더 크고,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까울 때는 반발력의 영향이 크고,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거랑 비슷한 전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때 얼음 결정이 녹아서 부피가 감소하기도 하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증가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경향성인 것 같아요. 자, 물의 경우에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물도 보편적인 물질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하면은 분자 운동은 활발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0도에서 4도씨 구간이라고 해서 분자 운동이 오히려
반대로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건 당연히 부피를 크게 만드는 변수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은 또 다른 변수로 얼음 결정이 점점 녹아서 감소하는, 얼음 결정이 감소하는, 이게 부피를 작게 만드는 변수로도 작용을 한대요. 자, 다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얼음 결정이 감소하는 것은 얼음 결정이 존재하는 동안 영향을 미치는 변수겠죠. 이 두 변수 중에서 무엇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다음 내용 읽어보고요. 그래프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핵심을 간추렸네요.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 이 상반된 효과에 의해서 그 상반된 두 효과 중에 어떤 것의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 물의 경우에 온도가 올라갈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지는 보편적인 경향. 자, 이걸 제가 X라고 할게요. X를 치환했어요. 현상 X예요. 자, 반면에 온도가 올라갈 때 얼음 결정이 감소해서,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얼음 결정이 감소해서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 이걸 제가 Y라고 할게요. 자, 이 Y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잖아요. 근데 이 Y라는 현상은 얼음 결정이 존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일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10도씨까지 얼음이 존재해요. 바꿔 말하면요, 온도가 좀 내려갈 때 10도씨부터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0도씨부터 10도씨까지 존재하는 현상이고, 자, 그리고 얼음이 작아지니까 전체의 부피가 작아진다? 얼음이 감소하니까 전체의 부피가 작아진다? 그 얘기는 얼음의 형태일 때 물이 부피가 더 커진다는 걸 전제로 하겠지. 자, 이해돼요? 다시요. 자, 물은 부피를 비교할 때 얼음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부피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컸던 물질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감소한다. 이런 현상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부피와 밀도의 관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밀도를 비교한다면은 부피와 밀도 반비례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얼음이 액체인 물보다 더 밀도가 작다. 이거 쉬운 말로 번역해서 뭐였어요? 더 가볍다 했던 거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형상화시켜 볼까요?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x, y로 치환했던 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프. 자, 이쪽에 온도 y축 부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0도와 4도씨 구간 설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10도씨도 의미 있는 온도 구간이죠. 그때까지 얼음 결정이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X라는 현상,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도 X가 존재하고 이때도 X가 존재하고 X는 존재해요. 자, 근데 Y라는 현상은 0도에서 10도씨까지만 존재하겠죠. 그때까지 얼음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Y가 이렇게 존재해요. 자, 이 X, Y의 관계가 우리 기출문제의 인력과 반발력의 관계랑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X라는 현상도 존재하지만 Y의 경향성이 더 커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X는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를 크게 만드는 거였고 Y는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를 작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이때는 Y도 존재하지만 아마 Y보다는 X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부피가 증가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도씨의 물이 부피가 최소가 되는 점이 되겠죠. 자, 이제 10도 이후에는요, 이제 얼음 결정과 관련된 Y는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X만 영향을 주는 구간이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자, 이런 경향성을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뒤에 문제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거의 글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어요. 자, 우리가 아까 미리 파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네요. 자, 결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물 분자의 구조가 시옷자 모양의 열린 구조여서 물 분자들은 액체일 때 무질서하게 배열해서 부피가 작지만 얼음 결정을 이룰 때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부피가 10% 커진다. 아까 예상했던 거 맞죠?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도 설명이 돼요. 다른 물질과 달리라는 대조도 중요하죠, 그죠? 일반적인 물질은 적어볼까요? 일반적인 물질은 부피를 따진다면은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를 비교하면 오히려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작아져야 되는데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더 응축된 상태일 것 같잖아요, 고체가 되면. 그런데 물은 특이하게 반대 고체인 얼음 상태가 오히려 부피가 커지는 거. 자, 그 이유는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정보는 나와 있어요. 시옷자 모양의 열린 구조여서. 이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고요. 자, 이것 때문에 얼음일 때의 부피가 더 크다, 얼음일 때 밀도가 작다, 얼음이 액체인 물보다 가볍다, 얼음은 물 위에 뜬다, 이런 내용이 연상되는 거죠. 정리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다른 액체들처럼 밀도가 0도에서 최대가 된다면, 이거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군요. 다른 액체들은 밀도가 0도에서 최대, 즉 고체가 되면서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액체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고, 이거 미리 풀어볼까요? 뒤에 3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밀도가 0도에서 최대, 쉬워요. 그러면 0도에서 가장 무겁다가 되는 거죠. 0도에서 가장 무겁다. 아까 우리 영하의 온도에서 4도씨의 물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강 연못의 바닥이 4도씨였어요. 그리고 위에 4도, 3도, 2도, 1도, 0도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도 4도씨의 물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위에 형성되어서 얼음이 위에. 근데 4도씨가 아니라 0도씨의 물이 밀도 최대, 0도씨의 물이 가장 무겁다면은 요 0도씨가 강 바닥으로 가라앉는, 여기서 얼음이 형성되는. 자, 그 다음 리은은요, 물이 얼면서 부피가 줄어든다면은 이제 얼음이 되면서 부피 감소, 밀도 증가. 그때는 얼음이 밀도가 액체인 물보다 더 크다가 되는 것이니까요. 얼음이 더 무겁다. 얼음이 더 무거우면은요,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바닥에서 얼음이 형성되지 않을까. 니은은 얼음이 되어서 가라앉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 가능하죠.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문제는 비교적 쉬워요. 자, 이 정도 내용은 우리 자세히 분석했으니까 그냥 지문으로 안 들어가고 기억만으로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씨 보이시죠? 확대하셔도 되고요. 자, 적절한 내용 찾는 건데요. 얼음의 1번,
얼음 밀도가 액체 물의 밀도보다 작았죠? 얼음 가볍다. 2번 물의 분자 운동은 4도씨보다 0도씨에서 요거 대충 짐작했을 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물이 특정 구간에서 음의 열팽창을 가진다고 해서 그 구간에서 분자 운동이 뭔가 특이하게 달랐던 건 아니에요. 자, 물의 분자 운동도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할 때 활발해지는 경향성을 떼요. 물이라 할지라도요, 0도씨보다는 4도씨에서 분자 운동이 증가하는 거고, 그것은 나름대로 부피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 다음 3번이 너무 보편적으로 쉬운 답이네요. 특수한 조건이라는 게 바로 0도에서 4도씨의 온도 구간을 말했던 거죠. 그 다음 4번은 수온이 10도씨를 넘어설 때까지 얼음의 부피는, 자, 이거는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설정한 거니까 얼음 부피가 점점 감소해야죠. 그것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죠. 5번은 물 분자의 특이한 구조, 시옷자 모양이었어요. 얼음의 부피가 더 컸죠? 부피는 크고 밀도는 작아서 가볍다. 자, 1번과 같은 식이었고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제가 옆에 필기로 재현해 드릴게요. 자, 눈이 아프니까요. 자, 빈칸을 만들어 두고요. 자, 아까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충해서 그려볼게요. 자, 우리 X의 경향, Y의 경향. X의 경향은 온도가 증가할 때, 저 금방 보이게 저 비켜드릴게요. 온도가 증가할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X. Y는 또 다른 경향성으로 온도가 증가할 때 원래 액체 물보다 부피가 컸던 얼음 결정의 수가 감소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 자, 이렇게 치환을 시켜 봤었고요. 자,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은, 자, X축이 온도의 변화, 0도와 4도와 10도씨가 중요한 구간, 그리고 Y축은 전체의 부피. 자, 제가 노란색으로 X의 경향성을 그려볼게요. 얘는 그냥 온도가 증가할 때 계속 비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그려주면 되죠. 구간별로 나눠서 그려본다면은 뭐 이런 부피에서 시작했을 때 뭐 이렇게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면 돼요. 자, Y는 얼음 결정이 존재할 때만 다루고 있는 거니까 얘는 10도씨까지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온도 증가에 비례해서 부피가 감소하는 건데, 자, 우리 결과적으로 4도씨에서 최소가 돼야 되니까 0도에서 4도 구간에서는요, X보다 Y의 영향력이 더 컸어야 돼요. 얘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 정도 그려볼까요? 그래서 Y가 감소하는 폭이 더 크게. 자, 반면에 10도씨까지는 Y도 증가하지만 X의 경향성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얘보다는 변화율이 작아야겠죠? 이 정도 만약에 그려볼까요? 자, 이 답을 고르시면은 1번이고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천천히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은 제가 빠르게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읽었을 때부터. 자, 집중해서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일반적인 물질은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지만 물은 특정 온도 구간에서 바로 0도에서 4도씨 구간에서 이 특정 구간에서 음의 열팽창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만 음의 열팽창. 자, 우리는 음의 열팽창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질문에서는 그것의 결과를 먼저 설명했어요.
그 결과는 바로 강이나 연못에 얼음이 표면에서부터 먼저 형성되는 거. 그리고 디테일하게 표면에서 얼음이 형성하는데 관련되는 지식은 바로 4도씨. 4도씨의 물이 자 부피가 최소, 밀도가 최대, 가장 무거운 물이어서. 왜 4도씨일 때 가장 무거운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음의 열팽창을 하는 이유도 설명이 됐어요. 자, 음의 열팽창을 하는 이유는 옆에다가 자세히 적어볼게요. 옆에다가 물은 온도가 증가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음 결정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경향성도 있는데 이 경향성보다 이 경향성이 더 클 때 음의 열팽창이 이루어졌어요. 왜 얼음이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하냐? 물은 다른 액체와 달리 얼음일 때 액체인 물보다 부피가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감소한다는 것은 부피가 컸던 물질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밀도를 따지면 얼음이 오히려 액체물보다 가볍다. 즉, 이 현상을 통해서도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가 설명되기도 했죠. 자, 첫 시간 좀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게 많았죠? 다음에 조금 더 보완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8번, 9번 지문 비슷한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해 볼 테니까요. 예습이라기보다는 수업 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